2010년에 123건에 불과하던 규제 조치가 올해 9월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22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철강과 금속, 화학 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타깃으로 한 수입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60%대 초중반이던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7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입 규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수출에 제약이 있다 보니 중간재 위주 수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무역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수출 환경이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가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화상 상담회, 온라인 전시회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비즈니스 출장을 못 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저희들의 마케팅 지원 수단을 비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상 상담의 경우에는 작년 연간 960건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어제까지 2만 1,000건이 넘는 화상 상담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6,100만 불이 넘는 수출 성액을 달성하도록 했고, 해외 전시의 경우도 2월 중순 이후에 해외에서 오프라인 전시가 전부 다 취소됐기 때문에 모두 다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보험 중에 수출보증보험이 있죠. 통상 보증보험은 발급 형태에 따라 직보증, 복보증, 복복보증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단계를 거칠수록 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보증은 한 군데, 복보증은 두 군데, 복복보증의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관과 국내 금융기관, 국외금융기관 등 세 곳에 보험료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가장 큰 복복보증이 무보의 수출보증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대기업은 거의 없고 대다수 중소기업입니다. 이 보험의 목적이 별도의 물적 담보가 없거나 중소기업과 같이 신용도가 낮은 수출기업들의 신용을 보완해 수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죠. 감사원의 수출기업에게 복복보증과 복복보증의 차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복보증의 이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도 9월 기준 이용 요건에 비해서 다소 한 단계씩 높게 좀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엘 사건 이후에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해합니다만 수출 보증보험 활성화와 함께 복보증의 이용 요건을 보다 조금 더 중소기업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특히 중소기업들이 수주할 때 어떤 저 이행성 보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신용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9년 그리고 금년도 이렇게 연이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신용 등급도 좀 완화를 좀 하고 보험료도 할인하고 이렇게 조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활성화가 됐다고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제도 개선한 지 얼마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좀 효과를 한번 좀 검증을 하기 조금 기간이 짧다 생각이 들어서 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좀 고려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제도 운영 효과 같은 걸 좀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공은 스마트 그린 산단의 집행의 핵심 기관이시죠. 예. 스마트 그린 산단은 개별 기업의 스마트와 스마트 팩토리 사업과 함께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간에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산단공이 이렇게 주변의 중소단지라든지 가동률, 고용인원, 생산 어느 거 하나 녹록치 않은 환경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스마트와 그린까지 더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그런 집행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좀 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아울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소위 잘 나가는 국가 산단 15개 산단을 스마트 그린화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중소산단 이런 부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노후화 산단이 453개란 말이죠. 그러면 전체 산단의 37%고 이러는데 과연 이런 플랜대로 간다면 스마트 그린 산단 하면서 사실상 전체 산단의 양극화를 보다 더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요. 우리 스마트 산단의 스마트 그린 산단의 책임 기관인 산단공에서 기재부 핑계만 대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스마트 그린 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상호 국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앞장서서 해나가면 지역 간 또는 규모 간 이런 부분에 대한 산단 간 편차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 이런 좀 그 의지가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업 앞서 많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라든지 현장의 좋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18억, 2019년도에 9억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참여 기업도 보니까는 146곳에서 30곳으로 대폭 줄었더라고요. 또 이 지역 간 편차도 너무 심해요.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게 아마 뭐 내년도 사업 예산 21억으로 늘어났다지만은 지자체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별 편차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생태 이 사업이 정말로 스마트 그린 산단의 핵심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공모 이 부분에만 놔둘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좀 산단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참여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셔서 이미 정부 예산은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하고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김경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산단공이 상당히 중요한 많은 부분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우리 지자체랑 또 그 지방 산단이든 여러 산단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서 예산 당국이나 설득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 국회 또 의원님께 오히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그 생태산업단지 부분은 이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늘었습니다. 올해 9억에서 21억으로 늘었는데 지역 간 편차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 수요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도 산단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굴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저 지역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